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전세 끝나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말하는 거 보니까 신뢰가 안 가서 이런 질문이 왔는데, 제가 그때 한번 영상을 올렸었죠. 비슷한 내용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전세제도 수명이 끝났다. 주거 선택폭을 넓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전세 이야기는, 저는 국토부 장관 전세 이야기하면 저게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 덜렁덜렁 전세 계약. 근데 그보다 전세 가격 상승은 과소비 탓이다. 15평 얻을 걸 20평 얻어서 대출 많이 내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그 전에도 국토부 장관 될 때쯤에 항상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현재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그랬고, 전세 대출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 과소비, 신생아 특례가 전세 대출을 과소비를 자극했다. 전세가 상승은 과소비 때문이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비싼 전세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를 시킨다든지, 너무 많이 내주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근데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십니다. 정책 대출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 버팀목, 신생아도 전세 대출도 있죠. 요거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어도 얘네 둘이 전세가 자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격된 영향이 없다. 저쯤 되면요, 인격이 한 3개쯤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격이 활동할 때는 어떤 인격은 죽는 것 같아요. 막말하는 인격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무조건 찌우려는 인격 하나, 정상적인 이야기하는 인격 하나. 초창기에는 좀 정상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인격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전세 제도 수명 끝나서 주거 선택폭을 넓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다?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에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해서 수익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공임대가 아니라 기업형 민간임대라고 그랬죠. 제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주거 민영화다. 주거 민영화가 심한 나라는요, 전세제도 수명 끝나서 월세제도가 왔을 때 여기서 공공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민간 중심으로 가느냐 해서 민영화가 되는 나라들이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네가 지금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싫으니까 민간 임대를 해가지고 월세 부담 높이고 민영화 시키려고 한다. 우리나라 전세제도 폐지하려는 좋은 장관인데 왜 그러냐. 너 그냥 싫으니까 욕하는 거 아니냐. 공공도 충분히 공급할 거 아니냐. 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공공임대 재건축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국토부가 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전액 삭감을 했지만, 공공임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공수표로 전락하고 전액 삭감을 시켰다. 전액 잘라냈다. LH는 국비 지원 없이 알아서 해야 된다. 전액 삭감하면은 공공임대 공급은 더 힘들겠죠. 물론 지금 재건축해가지고 공공임대 공급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어서 공공임대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공공임대도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둔촌주공에서 공공임대 싸게 나온다. 정부가 지었어요? 국토부에서 지었어요? 조합원들이 지었지? 조합원들이 건설사들한테 돈 줘서 지었지? 그 정도의 굉장히 소극적인 공공임대로 어떻게 전세가를 잡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전세가를 왜 안 잡는지 알아요? 1번. 전세가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세 없이는 요즘에는 분양 받는 사람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전세 없으면 입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전세를 풀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다가 너무 불을 확 붙여버려서 이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둔촌주공 불도 꺼지게 생겨서 최근에 신한은행에서도 둔촌주공 전세자금 대출 안 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뭘까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금 당장 전세 시장을 부양할 수 있어도
앞으로 전세시장 내내 발목을 잡을 굉장히 큰 가시가 하나 박혀있죠. 그게 임대차법이다.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든 국민임대든 마찬가지예요. 공공에서 임대를 내줘야 돼. 임대차법.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유효기간 한 4년. 여기서 이제 6년차 넘어가면은 이게 임대차법 폐지할 명분이 사라져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임대차법 욕하는 인간들 해놓고서 제가 임대차법 편들어준다고 해서 저 욕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서 저보고 막 문재인 빨아준다느니 뭐 빨갱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그렇게 욕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태우도 똑같이 욕해야 돼요. 부동산 정책으로. 노태우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니까. 이거는 갱신도 아니고 아예 기간을 늘려버렸죠. 그리고 이동안 내 계속 임대인 위주로 가다가 2년에서 4년으로 이거는 아예 그냥 늘린 것도 아니고 재계약으로 늘릴 수 있게 만든 게 문재인 정부였죠. 그러면 이거를 임대차 기한을 늘리는 것은 빨갱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노태우가 유명한 빨갱이였나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제도, 특히 전세 자금 대출이 풀린 이후는 전세 없으면 지금 부동산 시장,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어떻게든 지금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근데 임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수요가 없으면 반응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빼놓죠. 그러면서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래요. 수요 공급의 논리 이야기할 때 왜 맨날 수요는 빼놓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세가 올라가는 이유는 버팀목이랑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이랑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금리 낮췄기 때문이에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가는데 실질금리가 1%포인트 이상 떨어졌으면은 실질금리를 1.5%포인트 이상 낮췄는데 그래 놓고서 전세가가 안 오르길 바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전세가를 올렸어요? 그래 놓고서 전세가 너무 올라가니까 공급 부족이라 올라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러면 멸실이 만들어지죠. 멸실 때문에 전세가 더 올라요. 공공임대를 많이 내라. 공공임대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전세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기업형 임대로 가자. 민영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민영화가 되게 되면요. 전세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그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면은 가뜩이나 지금 자가 주거비도 엄청 비싸죠. 그다음에 전세 주거비도 엄밀하게 따지면 예전에 전세 살면은 먹고 살만 했는데 지금은 전세 살면 은행에 월세 내야 됩니다. 월세도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런다고 해서 집주인도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 시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상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대출을 내는데 수익률이 도저히 안 나와요. 예전엔 조물주의의 건물주였는데 지금 월세 엄청나게 높여도 건물주도 죽고 임대인도 죽고 그런 구조예요. 누구만 먹고 산다? 비싸게 팔아먹은 건설사랑 이자 많이 받아먹는 은행만 먹고 산다. 그런 거라서 그런 식으로 주거 부담이 지금 자가인 사람도 주거 부담이 높고 임대인 사람도 임차인 사람도 높죠. 어떤 사람들만 괜찮다? 하여튼 2015년에서 2016년, 2017년 혹은 그 전에 샀던 사람들만 주거 부담이 낮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게 기업형 임대로 가가지고 민영화 쪽으로 가게 되면 주거 부담이 높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 제도가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가게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기업형 임대를 하게 되면은 저들의 임대를 과연 낮춰줄 것이냐? 합리적인 임대료로 해줄 것이냐? 아니, 그럼 사람들 더 전세를 몰리겠죠. 그러면은 집값 올리기 더 쉽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하지. 전세가 잡는 방법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전세가 잡혀요. 첫 번째, 전세자금대출 점진적 축소. 일단 그 첫 발은 전세 DSR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세 이자 DSR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공공임대 대량 공급.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세가를 잡는다고 하면서 전세가를 띄우는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띄워지는 게 아니다. 모든 경제위기 때문에 매매가랑 전세가가 같이 무너졌다. 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때만 추세가 달리 간 것은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최초로 풀었기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경제위기 때는 결국에 사람들은 돈이 없고 여력이 떨어지면 매매가는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전세가가 여력을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부어가지고 만들어낸 전세가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겠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경제도 굉장히 침체되고 있고 중국 경제가 특히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이미 주식이 아닌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리예요.
근데도 맨날 언제 터져요, 언제 터져요. 이미 그 징조 다 나왔고 이제 트리거만 딱 터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해외에서 경고 들어오고 신용등급 문제 생기니까 부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이번 정부가 부채 줄이겠어요? 하는 경고에 이어서 BIS 경고 들어오고 무디스 경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이번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걸 봐봐요. 풀어주려고 했냐 막으려고 했냐. 근데 이번 정부도 한계를 맞이하면서 막으려고 했다는 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이고 이게 얼마나 경제 위기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냥 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갈릴레오는 그래도 지금 돈다 하면서 맞는 이야기라도 했지. 무슨 처맞는 이야기만 하고 있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참 넘어선 커다란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치고 있습니다. 집값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냐. 그나마 디레버리 되면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다가 우리나라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디레버리징도 안 되고서 이 상황에서 영끌들 갚지도 못하고 상매각해가면서 계속 부실률만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질질 끌게 되면요. 경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럼 부동산은 멀쩡하겠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